위기는 사실 늘 있는 거라서 언제나 위기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정말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위기는 사실 그 키리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그런 유료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RPG 게임들은 보통 무기 강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없어지는 게 사실은 게임 내 경제나 게임 내 밸런스를 위해서도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무기 강화를 해도 없어지진 않았어요. 키양밋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당시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밸런스 자체가 확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잘못 판단을 했었고 그 잘못 판단한 걸로 인해 사실 이 모험가분들께 굉장히 많은 좀 실망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잊혀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개발 조직 내부에서는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걸 복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인식을 한번 바꾸기가 진짜 힘드니까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하는데 엄청 힘들었던 시기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고 잘 만들어서 더 좋은 경험을 이 모험가분들이 하게 만들면 이게 가장 좋은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만한 어떤 방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덤페가 굉장히 특수한 발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즐기는 사람들도 물론 앞쪽에 있어요. 근데 한 뒤쯤에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해봐. 약간 증시에 계신 분들의 느낌이랄까. 일단 뒤쪽에서 지켜보시는 그분들의 그 느낌들이 있는데 여기검 발표에서 그분들이 이 팔짱 끼고 있던 걸 풀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그 기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 축제죠, 축제. 예. 여기 검사 나왔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호응하시기도 했고 아마 던파를 한 번 더 멱살 끌고 일으켰던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검사를 정말 이를 악물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야 되고 정말 최고의 캐릭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 개발 조직 전체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그런 캐릭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사는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은 원화에서 이제 디자인으로만 사실 존재를 했었고요. 이거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희가 바디부터 제작을 했었죠. 실제로는 저희 아트북에 먼저 공개를 했어요. 이 여기 검사가 실렸을 때는 2007년이고요. 저희 유저분들께 공개한 거는 2012년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멋있게 개성 있게 잘 나왔다. 디테일이 지금 보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이었죠. 여기 검사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하나를 그리는 기간도 훨씬 더 길게 잡혔고 프레임 수도 예전 기검사에 비해서 훨씬 많고 개발 조직만 이걸 애를 쓴 게 아니라 개발 조직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이거를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걸 서비스에 이제 접목시키는 이런 운영 조직들도 있는데 이런 조직들도 그때 다 같이 붙어서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출시 직전까지 다듬고 바꾸고 모션 변경하고 이 여기 검사를 출시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전이 됐던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었지만 내부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독창적이었죠. 마법사 하면은 성인 여성 마법사나 성인 남성 마법사를 보통 그렸었는데 던파는 완전 어린 여자애가 나와서 마법을 쓴다거나 활 쏘는 게 아니라 총 쏘는 캐릭터가 나온 것도 그렇고 이게 이쪽 판타지 세계는 다른 게임하고 다르구나. 프리스트 구상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제안한 방향성에서 이제 좀 금발이 아니라 뭐
머리를 흑발, 단발로 바꾸고 좀 더 어두운 느낌의 프리스트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었어요. 유저들이 기대하는 것을 조금 반대로 좀 트라이를 해서 좀 신선함을 좀 주는 쪽을 좀 많이 그 당시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프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었을 때 그때 당시 시연존도 있었어요. 시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서버에 올리지도 않은 걸 그냥 다 들고 온 거잖아요. 그래, 이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보여주자. 그 일념하에 간 거예요. 그 일념하에. 그래서 그때 그 반응이 참 엄청 짜릿했죠. 잡스가 아이폰 그 깔때기 느낌이랄까. 여프리스를 언제 만나느냐?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여프리스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던파이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에 가장 남는 던패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힘들게 준비했던 여프리스트가 공개되는 던패였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여프리스트 딱 얘기 나오고 이제 크루세이더 소개를 하는데 막 되게 왈칵했어요. 뭔가 분들이 저렇게 진심 어리게 환호성을 엄청 크게 지르는 걸 보고 진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 쪽은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컨텐츠, 그러니까 던전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 게임을 더 크게 흥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야심차게 준비한 게 그 레이드였어요. 사실 레이드라는 건 아주 많은 사람이 함께 플레이를 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서의 개념이 있는데 던전 앤 파이터는 기본적으로 4인 파티가 한 개니까 이 4인 파티를 가지고 어떻게 레이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명에서 힘을 합쳐서 레이드를 격파하는 것? 격파? 깬다는 것? 그게 제일 저는 매력인 것 같아요. 레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나서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몰입해서 던파를 즐겼습니다, 그때. 안톤 레이드는 안톤이라고 하는 저희 이 던전 앤 파이터의 세계관에 있는 사도들 중에 안톤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안톤을 처치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실제로 안톤은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처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5개 파티가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20명이 플레이할 수 있는 레이드고 이 5개 파티가 정확한 타이밍에 차근차근 이걸 클리어하지 않으면 클리어가 안 돼요. 그 당시 레이드가 도입됐을 때는 이렇게 여러 파티 간에 협업을 해서 클리어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도입해본 이 개념에 저희도 물론 정신이 없지만 무언가 분들도 정신이 없어 하셔서 그래서 공략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 공략법이 이제 익숙해지고 또 이 클리어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도 이 레이드에 가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 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냥 던파가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악 자체도 좀 더 고급스러움을 한번 추구해보자. 안톤 레이드는 좀 이제 레이드 규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웅장함을 좀 표현했어야 됐고 자연스럽게 오케스트라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거대 괴물과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톤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해볼까? 음악적으로 뭐 웅장하게 쓰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음악 들어보시면은 관악기로 좀 세게 꽝 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톤의 울음소리라는 걸 저희가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던파 음악을 들어봐도 좀 더 많이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최근에도 음악 중에 락 음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음악들을 올릴 때 유저분들 반응이 역시 던파는 락이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이제 뭐 상황과 설정, 뭐 컨셉에 맞는 좀 더 다양한 음악들이 요즘은 더 많이 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음악은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사실 시각적인 것을 이제 청각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해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불리는데 사운드가 주는 힘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것이 어떤 이제 상황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준다면 저는 소리는 감정을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고 좀 더 그런 몰입감 같은 걸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더 진심으로 대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안토노이드 만들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 안 가서 옆에 가면 냄새 난다고 얘기할 만큼이나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 여기저기 있고 회사에 아침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회의실에 누워서 자고 있고 그 결과물이 안토노이드죠. 다행히 안토노이드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토노이드 기반으로 해서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나 정말 결과가 좋았고요. 레이드에는 이제 안톤 레이드, 루크 레이드, 핀더 레이드, 이시스 레이드, 시로코 레이드, 오즈마 레이드, 바칼 레이드 현재 이렇게 7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레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도전적인 그 시즌의 약간 꽃이라고 해야 되나? 시즌의 마지막? 뭐 그런 느낌의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 몬스터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이렇게 표현됐고 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얘와 어떻게 싸움을 벌여야 재밌을까? 그걸 맞춰주는 것 같긴 해요. 게임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기획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험가 분들이 이제 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 이유를 구성하는 거를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이제 버프 그리고 디버프 그걸 해터할 수 있는 디버프를 좀 배치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관리해야 되는 큰 기믹들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서 어쨌건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 유저들이 그리고 왜 이쪽으로 가서 내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주려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 컨셉을 조금 작기는 해요. 그러니까 단어로 치면은 바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전투. 그래서 단어로 일단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결정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이제 아트 쪽이랑 논의를 하고 설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레이드는 약간 전략적인 게임에 조금 더 가까우면 레기오는 1대1 보스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몬스터와의 전투의 부분에만 재미를 집중하면 되는 콘텐츠로 기획을 한 거죠. 아무래도 보스전에만 집중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 액션성이라는 부분을 좀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기초적인 액션들, 뭐 피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콘텐츠가 제일 특징적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안에서 이제 베스트 먼저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되게 많죠. 기획서도 쌓여있는 게 되게 많고. 사실은 던파를 저도 하는 한 명의 유저기도 하거든요.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필요한 니즈 정도를 조금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진 리소스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게임을 지속하기 위한 뭔가 원동력 같은 거는 결국에 컨텐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근데 만들 땐 진짜 힘들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진짜 죄송한데 전 이스핀즈 출시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한 진짜 4-5번 말했던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하긴 해요. 또 내고 나면 하길 잘했다 또 이런 생각 들고 막상 또 하고 나니까 다음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막상 다음 거 할 때는 또 다시 똑같아져 있고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주말이나 좀 여유 있을 때 생각 같은 거 좀 많을 때 산책 겸 종종 오곤 해요. 여기서는 좀 작업물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비워요. 비우면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채워지는 게 많다 보니까 산책하고 갔을 때 이제 좀 더 새로운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뭐 던전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아무래도 뭐 물이나 이런 뭐 바위 재질 그런 데서 보면은 사실 제주도 바위 같은 경우도 좀 새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적용도 하는 것 같아요. 매번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도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도트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 역대급 연출이다 이런 반응들 되게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만나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트가 게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게임은 직접적으로 플레이 해보기 전에는 이 게임이 재미있는지 어떠한 게임인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공개되는 일러스트 혹은 이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 게임이 어떠한 게임이구나라는 걸 유추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 그린 다음에 한 장씩 넘겨가면서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었잖아요. 근데 2D의 작업들이 딱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을 머리에 드는 장면, 내리는 장면, 뭐 휘두르는 장면들을 각각 다 한 장씩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출력을 시켜서 움직이는 한 장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은 던파가 가지고 있는 그 장인의 한 땀 한 땀 만든다는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말을 해도 사실 아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도트 작업 같은 경우는 점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점묘화 방식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움직여가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화를 픽셀로 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던파가 픽셀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원화에서 좀 더 생략을 해야 돼서 그럼에도 이 원화의 느낌이 그대로 좀 느껴질 수 있게끔 작업하는 게 가장 제일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이 작은 거 안에서 사과가 되고 뭐 공이 되고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확대했을 때는 크게 어떤 느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는데 축소했을 때 보시면 사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상자로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은 확대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축소를 시키면은 네모난 상자가 되죠. 여기서 좀 더 파생을 시키면은 좀 디자인이 있는 뭐 박스나 뭐 본무 상자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또 도트의 또 매력이기도 하고. 연출적으로 정점을 찍은 부분은 바칼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바칼레이드 자체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저는 배경도 사실 엄청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에 하나였기는 해요. 아마 아트팀도 같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뭐 바칼이 1페이지 때는 이제 보면 이제 그 성 내부에 있다가 2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성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2페이지에서는 이제 약간 광역 폭격이나 이런 걸 더 자주 쓰는데 그런 걸 조금 납득시키기 위해서 바닥도 돌바닥으로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러스트도 아마 보면은 바칼의 성이 약간 올라가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배경 자체가 약간 오르막 형태로 되어 있고 용호님 쪽에서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획자고 플레이 흐름적인 걸 많이 챙기다 보니까 이제 연출적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되게 제안을 주시거나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그 패턴만 재밌다고 게임이 재밌진 않거든요. 이 패턴을 할 때 내가 어떤 대사를 하고 이 타이밍에 어떤 BGM들이 흘러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뭔가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기획, 뭐 개발, 아트 직군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직군이다 보니까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들끼리 모여서 기획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아트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저희는 계속 동기화가 될 때까지 좀 많은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동기화가 돼야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말 그대로 산책도 좀 많이 가고 차도 많이 마시고 뭐 기획 단계 때도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계속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성계라는 이야기가 나간 거는 2012년도에 한번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성계는 어떤 세상이다 라는 것만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저희가 성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마계와 다른 유토피아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던전 앤 파이터는 너무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험가님들이 좀 모험에 집중하면서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좀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밝은 이야기로 전개를 해보자. 이번 같은 경우는 성계라는 지역이 확장되는 건데 이번 천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바다로 둘러싸이기도 해서 좀 아일랜드적인 요소들, 신수들도 있다고 해서 중간에 이제 아이리쉬 푸드 같은 느낌도 좀 이런 거를 좀 넣었었고요. 저희 이제 아처라고 이번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 PC에서 신캐릭터가 추가가 됐어요. 네, 이게 도트 작업물이고 일러스트 원화죠. 하나의 모션을 잡기 위해서도 조금 변화된 모션 시안들을 한 8종, 9종씩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모션을 표현할 때 더 이쁘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정리까지 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선계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밝은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이제 유저분들이랑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좀 성숙되었다? 진중하고 멋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에 집중했던 반면 뭐 메시지도 전달하고 응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고려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모험가분들의 신뢰를 얻는 건 언제나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어떤 실수들처럼 저희가 정말 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이 실수들을 사실 오랫동안 또 이제 참고 그래도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견뎌준 이 모험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게임 서비스가 잘 이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도 꿋꿋이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게 게임이니까 게임은 저는 즐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증폭을 해야 되냐, 강화를 해야 되냐, 재련을 해야 되냐부터 정말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유저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암전이 일어나지 않고 마치 이런 네, 제가 총괄 디렉터를 하기 전에 유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 원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달고 이렇게 활동을 하였는데요. 주로 이제 버그나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서 유저 여러분들과 이제 폭넓은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 페이지 자체도 풍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야 보입니다. 제 기억에는 굉장히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개발자가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야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유저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잘릴 각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글을 장문의 글을 썼어요. 죄송하다고. 조직이 다 뒤집어졌죠. 뭐 그때 당시 그 팀장님께서 와가지고 아니 말이 되냐 왜 이런 일을 했냐 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오히려 저는 다 내려놔서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진짜 소위 말해서 목숨 걸고 한 것 같아요. 유저 입장에서는 크게 가장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인 것 같습니다. 일방향 소통이 아니고 유저분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피드백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던파는 18년 정도 된 굉장히 고전 게임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뭐 멀티 스레드 도입이라든가 와이드 모드 도입 같이 계속 유저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게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스스로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게임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야 우리 게임은 이런 것도 투자한다. 도트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임 봤어. 소리를 듣고 싶어서. 네. 그래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들만의 보람을 갖고 게임을 계속 이렇게 해가시지 않을까. 저는 던파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제 요즘 머릿속에 IP 확장밖에 없어요. 일단 던파 세계관이나 캐릭터 개성이나 게임성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설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궁무진해요. 하나씩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IP 확장으로 되게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던파 설정이 정말 좋아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IP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다행히도 던파는 뭐 16년 정도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다른 재미들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 한번 또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